네, 바로 이어서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자리해 주신 분이요.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어제 보니까는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좀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5%라는 상승을 또 했는데 불구하고 생각했던 흐름과 좀 오히려 반대로 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물가지 그 지표를 계속 주시한다 그러면서 계속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결국에는 좀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했습니다. S&P는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마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려 수준만큼 아니었다고 하는데, 5%나 물가 상승률이 있었는데도 우려 수준만큼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 표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그 대형 기술주 말씀하신 대로 대형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해서 시장을 견인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그 구글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갖고 그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걸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AI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반도체 사람보다 훨씬 더 반도체 설계를 하는데 효율적인 그걸 성공을 시켜서 그런 소식을 좀 발표를 하면서 그게 좀 호재가 좀 된 것 같고요. 또 장 마감 후에 이제 애플에서 그 BMW 출신 그 임원을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애플카에 대한 소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시는 이제 장 마감 이후에 했지만 그 소식은 이제 장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애플은 그게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상승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그 테슬라 모델 S의 플레이드 이 공개 때문에 상승을 한 요인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테슬라는 계속 같은 가격 구간에 머물러서 지금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CPI가 5%나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별로 없다, 이런 우려감이 좀 없어지면서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대신에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금융주 중에서 그 카드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랑 그 이미 소비재 같은 경우도 상승을 좀 했고요. 그 부동산 유틸리티는 유틸리티 같은 경우 계속 등락을 좀 했었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영향으로 계속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이러면 이제 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네네. 보니까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단 말이죠. 예, 근데 그렇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지, 그냥 단순히 CPI 때문인지 아니면 네. ECB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네. 다양하게 혼재된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계속 연준에서 이거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일시적이다,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죠.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오늘 밤까지 이 얘기를 모든 방송국과 신문에서 보실 텐데, 그 내용 더 보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그냥 끝을 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 고용노동부 보고서가 6쪽인가 그런데 그걸 좀 가져왔는데요. 거기 딱 그냥 첫 문장 보시면 5월 CPI는 2008년 8월에 5.4% 상승하고 그 이후에 최대 상승폭인 5%를 기록했다. 13년 만이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 8월이면 언제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그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 양적 완화가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런 걸 시작할 때쯤입니다. 그래서 그때 물가 상승폭이 이제 높게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했었죠. 근데 그 밑에 줄에 보시면 그 바로 밑에 문단에 그 고용노동부 보고서에 유즈드카랑 트럭이 이거를 아주 날카롭게 이제 올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여기 앞에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그 유즈드카 중고차,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견인을 했다는데, 일단 돌아다녀야 되는데 차가 없어갖고 차값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물가 상승률 추이를 월간 물가 상승률 추이 그래프를 좀 보게 되면, 이게 시장에서 염려할 만한 수준을 나타낸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최근 그래프가 아주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2월 달까지는 그냥 플랫하게 옆으로 좀 기다가 이제 3, 4, 5월 달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파란색은 모든 아이템이고, 이 파란색 저기 위에 있는 게 파란색이 그 전체 모든 그 물가 상승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이 근원. 근원입니다. 그 에너지랑 식품을 제외한 네. 건데, 근데 모습은 좀 비슷합니다. 이제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곧 2분기, 3분기를 거치면서 저기 옆으로 꺾일 것이다, 아니면 내려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저런 기대를 하게 된
그 기본적인 요인은 연준에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품목에 여기 들어있는 품목을 봤을 때 분석을 했을 때 이거 오래 가지 못한다. 뭐 이런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재개와 관련된 중고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 지수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 재개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 지난달 3월, 4월 물가 발표가 있을 때 예상보다 조금만 높았어도 난리가 났었죠. 예, 텐트럼이 있었죠. 네. 예, 테이퍼링 텐트럼이 아니고 CPI 텐트럼 같은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 태평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그 카테고리 내용을 한번 보면 제가 빨간색 박스를 친 부분이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여기 보면 이제 12개월 전체로 봤을 때 28에서 그 최고 여기 항목 보면 이제 제일 많이 오른 게 그 가솔린이 56% 정도 올랐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중고차가 29.7% 이제 1년 단위로 봤을 때 예, 그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게 에너지가 여기 그 막대 그래프 상에 28% 정도, 28.5% 오른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이게 맨 왼쪽에 빨간색 조그만 막대가 5% 모든 아이템인데 이 정도 올라간 거고요. 항목별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 표를 제가 그 고용노동부에서 제 발표 자료에서 가져왔는데 여기 에너지가 말씀드린 대로 12개월 동안 저렇게 많이 올랐죠. 그 전체 에너지는 28.5%고 에너지 소비가 54.5%인데 여기서 연료가 50%, 가솔린이 56.2%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랐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저런 요인도 있었죠. 무슨 해커들한테 파이프라인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원래 갤런당 3불이 넘지 않는 미국 그 휘발유 가격이 지금 서부 쪽 같은 경우는 5불 가까이 되고 도심에서는 그 정도까지 가격이 많이 올라간 영향도 있는데 이게 원유 가격이 상승한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원유 가격이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이제 반영이 물가 하락 요인이 되겠죠. 오히려.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유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요인이 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좀 보게 되면 그 다음 표에 보시면 새채 가격이 3.3% 올라왔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고차 가격이 29.7%나 전년 동기 대비. 예, 맞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는 7.3%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9.7%니까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맨 밑에 보시면 교통 이용에 대한 그 비용이 항공권 값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대중교통 이용 수단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11.2% 올랐는데 가장 많이 들어간 게 그 말씀하신 항공요금이 24.1%, 그리고 그 보험료가 16.9% 올랐습니다. 이제 이 타는 만큼 보험료를 내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이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상승률, 이건 이제 전년 대비고요. 전월 대비 상승률을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U자 커브를 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U자 커브를 그리다가 결국엔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상승률이 둔화됐다. 예,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안심을 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만 더 내려오면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플레 걱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디플레 걱정을 해야 될 정도가 된 것 같고요. 사실 일단 5%가 넘었고 5% 이상이 됐고 2008년 이후로는 최고고 그렇다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시장 반응이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 자체에 대해서 면역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사실 4월 달 나와서 약간의 발작을 했을 때도 그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이번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치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호텔이나 중고차나 그때 다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상당히 긴장을 했었고 이번에는
학습 효과가 있어 그런지 네네. 그 세부 내용이나 이걸 보고서는 안심을 하는데 네. 다만 달라진 거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둔화됐다. 예. 이 부분에 아마 굉장히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U자 커브가 꺾어지기 시작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항목별로 봤을 때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9%였는데 이번에 11%가 올랐고 이 중고차 가격도 더 올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더 올랐지만 이게 이 추세가 더 가파른 그런 추세가 유지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게 아마 시장에 큰 안도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서비스 요금들은 올랐다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중고차 가격도 비쌌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일 걱정이 임금 아닙니까? 예, 임금이죠. 네. 특히 레저 접객 분야의 임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는데 네네. 이게 결국은 인플레하고 연결되지 연결이 않을까. 되겠죠. 예. 그래서 오히려 고용 숫자보다도 임금 수준을 봐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임금 수준이 여기 지금 제가 고용노동부 보고서를 좀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장혜커님처럼 직독직해가 안 돼서 이거를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주별로 지역별로 취업률과 임금 수준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데 그거를 전 오래 걸려갖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 그것도 발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내용을 보니까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이라는 데가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뉴욕하고 뭐 네, 시골하고는 그래서 그 추이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진성 인플레이션 임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재밌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블룸버그가 분석을 한 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래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임금이 올라가니까 지금 제품 가격을 올리는데 소비자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그 제품 가격 올리는데 좀 둔감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현금 보유도 있고 저축해 놓은 것도 있고 임금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때다 하고 가격을 많이들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로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하던데 읽어보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임금이 올라가고 상품 가격에 반영돼서 실제로 물가 상승률까지 이제 시차가 상당 부분 있는데 있죠.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고용 시장에서 구직자와 구인하는 기업 간의 미스매치가 상당히 좀 심해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보고서를 좀 찾아서 어떤 수준인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감이 어느 정도인지 빅스 지수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빅스 지수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지수를 한번 보시면 이게 3개월치의 빅스 지수인데요. 지금 금리 지금 물가 상승률이 이제 3, 4, 5월 달 많이 올랐다. 너무 문제가 좀 될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전반적으로 빅스 지수는 그렇게 큰 변동성이 가지지 않고 오히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로 봤을 때 지금 1990년도부터 봤을 때 가장 높았을 때가 지금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 때 제일 높았고 그리고 팬데믹 때 제일 높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건 3개월치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금융위기 때 제일 높았고 팬데믹 때 제일 높았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이 내려온 수준이 평균에 아주 가까워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태평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 정도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오히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냐고 한번 질문 주셨을 때 현금 20%에 30에서 40% 정도, 30% 정도는 경기민감주, 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담고 40에서 50 정도는 기술주를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포트폴리오는 좀 유지를 하셔도 기술주 부분이 성장 가능성이 아직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기술주도 계속해서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다음 주에 FOMC 정례회의가 있잖아요. 지금 대충 조기 금리 인상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기 금리 인상은 좀 이 상황으로 요 세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대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언제쯤 테이퍼링을 할 것인가, 언제쯤 이 통화 정책을 변경할 것인가 이런 얘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2013년에 테이퍼링을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하기 전에
사실 2012년 그보다 훨씬 더 1년 전에 테이퍼링 논의는 있었는데 시행을 못한 게 유럽의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유럽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으면 더 빨리 테이퍼링이 됐었을 텐데 이번에도 테이퍼링 시기보다는 훨씬 더 빨리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6월이냐 8월이냐 지금 그걸 가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6월은 아닐 것 같다. 예, 유어 단어는 좀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왜 IOER이나 역레포 같은 경우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공개적으로 발표를 합니까? 연준이 공개적으로 그것을 얘기하지는 않죠. 예. 네, 그러니까 예. 결국은 그런 어떤 사전 움직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이 준비금이나 아니면 역레포 같은 경우는 이게 은행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캡 같은 거를 공식적으로 갖지는 못하지만 연준에도 부담이 되고 은행에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떤 금융 정책의 그런 능동적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오늘 나온 보도를 제가 보니까 은행에서 예금 안 받고 그렇죠. 예, 예금 넣지 말고 다른 은행으로 기업들한테 가라. 예, 다른 은행으로 가라고 예금을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예금을 받아도 다시 대출을 할 데가 없으니까. 예, 하기가 어렵고 그거 받아도 자기가 이제 수익을 예대 마진을 봐야 되는데 예대 마진을 볼 수가 없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준비금을 쌓아놓고 맡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낮으니까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상황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